1번이 지역, 지구, 2번이 구역, 3번이 시설, 4번 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 지구단위, 6번 입지규제. 지금 여기 하잖아요, 여기 지금. 다음 주에 여기 할 것이고.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은 관리계획. 이거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거 지금. 합산 적 있어? 하라고 그래. 자, 책 277페이지 봅시다.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 등 해가지고 1번 작성자입니다. 실시계획은 사업계획서,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서.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을 만드는데 실시계획, 이건 이해해야 돼요. 실시계획 위에 뭐가 있습니까?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하다 그래야 되고, 그러면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그건 이제 암기가 중요하니까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그래서 삼실 이 말이 나온다고. 자, 인가권자입니다. 인가권자. 개발법은 누구? 무조건 지정권자. 지정권자 인가 받는데 밑에 2번이 중요해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국장이 지정권자면 시도, 대도시. 시도지사는 시, 군, 구 의견 낸다. 주로 답이 거기서 나와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할 때 국장은 시, 군, 구 의견 듣는다. 그러면 안 된다고. 국장은 시도, 대도시. 시도지사는 시, 군, 구. 그거 주의하시고. 넘겨보면 준용, 패스, 실시계획 고시, 패스. 4번 관련 이인 허가 등의 의제. 이건 많이 했죠.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많다 그랬고, 개발인 허가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이 많다. 왜? 이쪽 기관장이 그쪽 기관장과 협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받으면 도로 점유허가 받은 걸 본다. 의심하지 말고 본다. 그러고 넘어가라고요. 안 그러면 31개 무슨 수를 암기합니까? 못해요. 눈치로 풀어야지. 넘어갑니다. 282페이지 보면 282페이지 6번 공사감리 X 안 나와요. 83페이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입니다. 1번 사업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구역의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 사용, 환지, 혼용. 세 가지 할 수 있다. 수용, 사용, 환지, 혼용할 수 있다. 간혹가다 그런 질문도 나오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시행 방식 기준에서 1번 환지 방식입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환지 방식. 이게 환지 방식이냐 수용, 사용 방식이냐 물어보니까 무슨 지문이 나오면 환지고 무슨 지문이 나오면 수용, 사용인가 그걸 해석해야 돼요. 환지 방식은 아까 이 땅끼리 바꾸는 거. 저기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토지구역이 이렇게 토지구역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 토지로서 이용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토지를 갖다 좀 쓸모있게 만듭시다.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킵시다.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단은 이 지역을 이렇게 하나로 싹 더하고, 그러니까 더하는 걸 뭐라고 했어요? 합병. 다시 이렇게 나누고, 나누는 걸 분할. A가 여기 땅 가지고 있으면 끝난 다음에 이 땅을 줄게. 바꾸는 걸 보고 교환 그래요. 교환. 그러면서 토지의 종류에는 건축하는 땅, 대지가 있고, 농사 짓는 땅, 농지가 있고, 바라보는 땅, 임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대지 건축하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대지에서는 이걸 해야 되냐 돼요? 해야 되고, 농사 짓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여기도 해야 되고, 바라보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바라보는 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임야에서는 환지가 나올 수가 없죠. 임야에서는 환지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하고 농지에서 이런 사업한다고. 경지정리 사업해야 되니까. 뭐 우리가 지금 농지 경지정리 하니까 신도시 만듭니까? 신도시 만들죠. 대지가 맞습니까? 농지가 맞습니까? 대지가 맞죠. 신도시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갑니다. 대지로서 효용정지 이 말이 나오면 환지입니다. 환지. 대지로서 효용정지 그러면 환지. 두 번째 토지에 합병 합입니다. 분할의 분. 교환은 교환 다 쓰는 겨. 읽을 때 토지에 합분 교환 읽는 것이 아니고 읽을 때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토지의 교환 그리고 분 합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토지에 교환 분합이 나오면 토지를 싹 더하고 나눠가지고 바꾼다. 이런 뜻이니까 환지요.
세 번째, 땅 가격이 지가가 높답니다. 지가가 높으면 이게 수용 사용이 맞냐 환지가 맞냐. 수용 사용을 한다 그러면 보상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보상을 미리 사전에 원칙이 우리가 사전보상 현금 보상인데 이게 땅 가격이 높은 지역에 사전 현금 보상 가면 공사 시작하기 전에 미리 뭐 줘야 된다고? 현찰 주면은 공사하려고 모아둔 돈이 전부 다 뭐로 나간다고? 보상비로 나간다고. 땅값이 높은 데서. 그럼 공사할 수가 없지. 그래서 지가가 높은 경우에는 수용 사용 방식보다도 뭐가 맞다고요? 환지가 맞다, 환지가. 그래서 첫 번째가 대질수 효용증진 그럼 환지. 두 번째, 토지의 교환분합 환지. 세 번째, 지가 높다 그러면 환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박스 1번 보면 줄 겁시다. 대지로서 효용정지 그 말이 나면 환지 눈치채야 되고 두 번째 자 공공세 정비에서 줄 겁시다. 토지의 교환분화 그 말이 나오면 환지 그 밖에 구획, 지목, 형질 변경, 공을 설립이 필요한 경우는 뒷말 필요가 없고 2번 토지와 사업 시행하는 지역에 줄 겁시다. 지가가 인근 다른 쪽에 현저히 높다. 지가가 높다 그 말이 나오면 환지 이렇게 가야 돼. 대지에서 효용증진 환지, 토지의 교환분합 환지, 지가 높다 환지. 수용부 사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토지개발 등 줄 거봐요. 집단적인 조성구. 그러니까 택지의 집단적인 조성 공급, 대규모를 조성하고 대규모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뺏어와서 해야지 환지를 하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나오면 수용 사용이고 혼용은 1번 분할 혼용, 2번 미분할 혼용. 이렇게 여기가 일부는 수용사용이고 환지다. 일부는 수용사용 환지인데 이렇게 나눈다. 이러면 분할 혼용이고 안 나누면 미분할 혼용입니다.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분할 혼용 할 수 있고 미분할 혼용 할 수 있다. 두 가지 분할 혼용도 할 수 있고 미분할 혼용 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시행 방식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 수용사용 환지 혼용 방식이 있는데 대지로서 효용정지 그러면 환지. 토지의 교환분합 환지, 지가가 높다 환지, 집단적인 조성공급 수용사용, 분할 혼용, 미분할 혼용 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놓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2번 시행방식의 변경 안 나오니까 X, 3번 순환개발도 X, 4번 임대주택 건설도 X 나온 적이 없어요. 5번 분쟁위원회도 X고 4절 수용사용입니다. 수용사용 1번 수용사용 자, 수용 조치해가지고 1번 시행자는 돌변사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공익사업이다. 노트 24페이지. 노트 24페이지 보면 공익사업 세 가지 배웠어요. 공익사업. 우리가 개발행위 그러면 건물 토가 개발행위인데 이게 도시계획사업이냐? 비도시계획사업이냐? 도시계획사업은 전부 다 공익사업이다. 공익사업.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이 뭐가 배웠는가?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 배웠어요.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가 공익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사업보다 필요하면 수용생할 수 있고 도시개발사업보다 필요하면 수용생할 수 있고 정비사업보다 필요하면 수용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7페이지 다시 와가지고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그랬으니까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은 공익사업이니까 필요하면 얼마든지 수용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번은 그런 이해해야 되고 2번 수용의 동의입니다. 기억 민간시행 줄 겁시다. 민간시행자 그리고 민간시행자와 공동출자범에 해당하여 공동출자범에 해당하는 자는 그 다음부터 사업장 토지 면적 3분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을 통일받는다. 그 부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민간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예요. 민간이 내고 수용권 준다 그러면 처음부터 협의해서 않고 처음부터 수용 들어간다고. 그래서 민간시행자 수용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은 면적 3분의 소유하고 여기서 소유의 뜻이 협의면서 면적 3분의 협의면서 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 그 숫자보다도 민간시행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방공사가 수용 사용 방식 하려면 면적 3분의 1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O냐 X냐? X다 이렇게 나온다고.
지방공사는 뭐가 아니다? 민간이 아니고 공공이다. 민간이 아니고 공공이다. 그런 식으로. 2번 공치법 준용입니다. 공치법 준용. 1번 공치법을 국가는 뭐라고 한다? 토지보상법. 너무 기니까 국가는 토지보상법. 근다고 우리는 토지보상법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사업을 다 읽어야 돼요.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치법 준용입니다. 2번이 중요합니다. 2번 공치법을 준용할 때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줄 거 봐요.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 그거 하면 공치법 사업 인정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줄 거 없다. 사업 인정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 건축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요. 수용하려면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이라는 인정을 받는데 무엇을 사업인정고시를 보느냐? 세부 목록 고시. 중요한 거 잊으면 안 돼요.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인정고시다. 세부 목록 고시가 사업인정고시다.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재결 신청 무시하고 넘어가고 넘기면 3번 이주대체입니다. 이주대체. 시행자는 공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리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지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 수입 시행합니다. 이주대책 옆에다가 써놔요. 뭐라 써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이택, 거기에서 생택, 거기에서 협택 이거 써놔요. 이택, 생택, 협택. 이제 이것은 내용 설명을 안 해주지만 실무할 때 알아요. 실무할 때. 한 번에 들어볼 때. 이주자 택지를 줄여가지고 이택이라고, 생활대책용지를 생택이라고, 협의자 택지를 협택, 협택.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신도시에서 중개하게 되면 이름 많이 돈다고. 이택 있냐? 전부 딱지야, 딱지. 딱지 종류는 이택도 있고, 생택도 있고, 협택도 있다. 처음에는 안 나와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좀 배워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보상 강의를 들어요. 보상 강의. 보상 강의를 들어야만 이택이, 생택이, 협택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실무 교육하게 되면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시험에 안 나온 거 하게 되면 우리는 급한 게 시험 아닙니까? 실무 교육할 때 보상 강의를 듣고 그걸 알아야만 딱지 중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고. 2번 토지상한 채권 발행입니다. 토지상한 채권 1번 자 발행 주제입니다. 시행되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면 매입대금의 일부 지급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로 조정된 토지 건물을 상환하는 채권, 토지상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아직까지 1번이 답 나온 적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냐 물어보니까 소유자가 원하면, 원칙은 사전 현금 보상 주는 게 원칙이겠지만 원하면 사후에, 사전 반대니까 사후에 토지나 건물 준다 그러니까 현물 그러거든요. 사후 현물 보상한다. 그게 채권입니다. 채권. 끝난 다음에 토지나 건물 주겠다는 증서를 만들어주는 그 증서가 채권이에요. 채권. 시행자는 소유자가 원하면 매입 때문에 일부 지급해서 토지, 건물로 상환하는 채권, 그 명칭을 우리말 한다. 토지상환 채권 발행해서 줄 수 있어요. 는 민간 시행자 지급 보증 나죠? 보증 뭐라고? 부도 뭐라고? 민간 시행자는 대리인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채권 발행할 수 있다.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민간 시행자 지급 보증입니다. 민간 시행자. 지방공사는 토지상환 채권 발행할 때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 받아야 된다. O냐 X냐? X다. 지방공사는 민간이 아니고 공공이다. 이게 시험 문제니까 민간 시행자 지급 보증. 발행 규모입니다.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 채권 상환 토지 건물이 토지과세로 조정되는 분양대 분양금을 체크합시다. 2분의 1 초과 금지. 중간말 다 필요가 없어요.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2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 숫자 암기해야 돼. 이것은 2분의 1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권자 승인입니다. 시행자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채권 발행 달성에서 누구 승인받느냐? 지정권자 승인. 그러니까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을 수 없으니까. 지정권자를 제외한 시행자는 토지상환 채권 발행 달성에서 지정권자 승인받는다. 승인이 지정권자고 개발법 지정권자요. 옆에 보면 옆에 이제 그 밖에서 1번 안중요, 2번 알아야죠.
토지상환 채권의 이율은 줄 거는 이율은 앞으로 2절이 잘 나와요. 모든 채권의 이자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모든 채권의 이자는 발행한 자가 정합니다. 채권을 만든 사람이 이자를 몇 프로 정해준다고. 채권을 만든 사람이 이자를 몇 프로. 현대가 채권 발행했으면 회사채 아닙니까? 현대라는 회사가 채권 발행했으면 이자는 현대가 정하는 거예요. 삼성이 발행했으면 삼성이 정하는 거예요. 모든 채권의 이자를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한다. 기억해야 돼요. 는 채권은 기명식 증권입니다.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물어보니까 기명증권입니다. 기명증권. 증권의 이름이 표시된 이름이. 소유자 이름이 표시된 기명증권이요. 그 다음에 채권의 이전, 옆에다 써. 이전 가능, 이전 가능. 이전 가능, 불가능 물어보니까 이전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습니다. 채권 이전할 경우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취득자 성명과 주소가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지금 채권 증권번호는 1번이다. 1번. 소유자 이름이 쫙 나오고 갑들 거예요. 갑들 이름 나오고 그리고 갑의 주소가 쫙 나온다. 주소가. 발행회사 가면 발행회사는 분명히 대장 원부 있으니까 원부 쫙 해가지고 자 증권 번호 그리고 소유자 주소 1번 갑 쫙 나온다고. 갑이 이거를 누구한테 팔았냐? 을한테 팔았다. 을은 빨리 회사 가서 회사 원부에다 1번 증권은 을이 아니고 갑이 아니고 을이다. 주소도 갑 주소가 아니고 을 주소다. 이렇게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여기도 빨리 명칭은 을이고 주소 바뀌었다. 이렇게 해야 항상 둘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내 거라고 권리 정합니다. 그래서 채권 이전하면 나는 성명과 주권을 채권 원부에 기재해 주고 요청하고 채권에다 성명과 주소를 써야만 발행자 제3자에게 권리 정합. 내 거라고 우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니은 채권을 질권 목적으로 가면 이제 현재 채권은 누가 을 거예요. 을 건데 을이 돈 빌려서 누구한테 병에게 자 돈 빌리자 얼마 빌리자 2억 빌리자 담보 이걸 갖다가 담보로 준다고. 담보로 아예 담보로 준다고. 얘가 들고 다니면 얘 건지 훔쳐온 건지 들고 온 건지 어떻게 하니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니은 채권을 질권 목적했다. 담보 증했다. 질권자는 병은 질권자 성명과 주소가 채권 원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에게 대응 못한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병이 가지고 있죠? 빨리 병은 발행해서 와서 원부에다가 1번 증권의 을은 누구고 1번 증권의 소유자는 을이고 질권자는 누구다? 병이다. 병 주소 이렇게 병 주소도 같이 변기하고 그리고 이 증권에다는 이거 질권 설정됐다. 담보 제공된 것이다. 그런 표시 써야 돼요. 디귿. 발행자는 질권이 설정되면 토지상환 채권에다가 그 사실 표시하라고. 담보 제공됐다. 이런 사실 표시를 해줘야 돼요. 거기까지가 토지상환 채권. 그 다음에 3번 원형지 공고입니다. 원형지 공고. 원형지. 시행되는 도시를 자연친화적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지적 개발에서 필요하면 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미리 지정권자 승인받아 줄 건 없고 지정권자 승인받아 다음 갖고 하나에 해당 지역에 원형지 공급 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되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 채값이다. 3분의 1 이내다.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 기억해야 돼요. 원형지는 조성하지 않고 주는 게 원형지요. 여기에다 이렇게 신도시 만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신도시 만드는데 수용 사용 방식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LH가 다 LH가 여기 있는 거 싹 수용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택지 조성을 쫙 해가지고 파는데 이만큼은 택지를 조성해서 팔고 택지를 미조성 그냥 조성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 형태의 토지 해가지고 원형지 조성하고 싸게 팝니다. 싸게. 이게 원형지요. 그래서 원형지를 공급하려면 지정권자 승인받아서 하되 원형지 공급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 완전 쌉니다. 완전 싸게 파는 게 원형지요. 그럼 완전 싸게 살 수 있는 사람 누구냐? 1번 국가지자체, 2번 공공기관, 3번 지방사, 4번 국가지자체가 복합개발위해서 실시한 공모에 선정된 자, 5번 줄 거나요? 학교 공장 부지로 사용한 자, 학교 공장. 뭐 1, 2, 3, 4 상식 자기네들이니까 싸게. 근데 학교용지 공장용지로 쓰는 자도 싸게 받습니다. 학교용지 공장용지. 학교 밑에서 써나요? S대. 공장 밑에서 써나요? S에서 써놓고 이제 써놓기만 해봐요.
넘어갑니다. 원형지 공급 승인 신청 안중요. 3번 안중요. 4번 조건부 승인입니다.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개발 승인할 때 용적률 개발 밀도, 토지 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체계, 기반 설치 계획 등에 대한 짚고 봅시다.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행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니까. 공법에서 조건부 인가, 조건부 승인, 조건 무조건 된다. 마지막에 딱 농지법만 빼고 무조건 되는 거예요. 조건부 허가, 조건부 인가, 조건부 승인 된다. 무조건 된다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중요 원형지 매각제간. 원형지를 싸게 팔기 때문에 단기간에 팔게 되면 엄청난 양도 차익이 발생해요. 그걸 막아야 돼요. 원형지 개발자 체크합시다. 국가지자체인지 국가지자체가 양도 차익을 남기든가 말든가 국가지자체는 투기 안 한다 이 뜻입니다.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원형지 개발자는 원형지 공급 받아서 개발하는 게 개발자예요. 토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원형지를 싸게 줬다고 싸게 줬는데 얘가 싸게 받았는데 채권에 팔아버리면 양도 차익이 남기니까 그걸 방지해서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내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내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박스 보게 되면 자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호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입니다. 먼저 끝나는 기간. 그래서 1번 원형지 공사하려 공고일부터 5년 2번 공급 계획부터 10년 그 기간 중에서 빨리 끝나면 그러니까 빨리 팔고 싶으면 공사를 빨리 하면 돼. 공사를 빨리.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 안 그러면 그냥 쭉 기다리면 몇 년이요? 공급계약 체결하고 10년 둘 중에 빨리 끝나면 그때부터 팔 수 있다. 근데 그 기간을 적용 안 받는 게 국가지자체다. 지자체는 10년 범위 내에서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아니라니까. 국가하고 지자체는 기간에 관계없이 팔아 이 얘기고 국가지자체를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6번 안중요, 7번 안중요, 그 다음에 8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 기준 공급 절차에서 8번의 기억 봅시다. 기억. 원형지 개발자 선정 체크합시다. 수익이야. 자기네들이 받으니까 싸게 받으니까 수익이야. 다음은 원형지를 줄 겁시다. 학교나 공장부지. 학교나 공장부지를 직접 사용하는 데를 원형지 개발자 선정할 때는 경쟁 입찰입니다. 경쟁 입찰. 근데 그 다음도 2회 이상 입찰되면 다시 수익이야. 아무도 안 온다니까 그러면 수익이야. 자,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처음에 뭐라고요? 수익이야. 학교용지, 공장용지는 경쟁 입찰. 2회 이상. 경쟁 입찰은 최소한 2명 이상 와야 되는데 2회 이상 입찰되면 아예 안 온다든가 한 명 모으면 어쩔 수 없어요. 수익이야. 그리고 공급가액입니다. 원형지 공급가액은 개발인데 원형지 감정가액의 감.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 줄 거고 기반시설 공사비 더한 금액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 기 해가지고 감기 그래요. 감기. 원형지 공급가액은 감정가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 감정가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여기까지는 택지를 조성해서 팔고 조성 안 하고 팔고 그럼 여기는 이 원형지는 개발자가 본인이 택지 스스로 조성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쩐다고 개발한다고 개발. 이쪽은 택지 조성해서 LH가 택지 조성해서 팔고 조성 안에서 팔고 그러면 이 원형지 얼마에 파냐 했을 때 얼마야? 감정가로만 준 다음 나중에 뭐가 되냐 그러면 자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도로 설치합시다. 도로 설치를 자 여기 도로 설치를 누가 해야 돼요? LH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멈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여기까지 와야지 여기 이렇게 여기도 도로는 이렇게 와야 되겠지. 도로가 뭐라고? 기반시설. 그러니까 이 기반시설 공사비는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원형지 공급가는 감기 그랬어요. 감정가액의 기반시설 공사비다. 감정가에다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다. 그게 원형지입니다. 원형지 처음부터 다시 가면 원형지는 조성 않고 파는 게 원형지인데 원형지 팔려면 지정권자 승인받는다.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다. 대부분 국가지자체가 받는데 학교나 공장 용지도 받더라.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고. 원형지 매각자는 10년 범위 내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이다. 공사하려 공고하고 5년이냐 계약서 쓰고 10년이냐 둘 중에 빠른 날 파는데
그 기간 적용 안 받는 게 국가 지자체는 적용을 안 받는다. 원형지 공급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학교 공장용지는 경쟁입찰이다. 이외에 정찰되면 다시 수의계약이다. 그러면서 원형지 공급가는 감기다. 감정가 플러스 기반시설 공사비. 그렇게 하시고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게 되면 저기 291페이지 맨 밑에 2번 선수금 등 그것은 6월달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293페이지 조성토지 공급 이것은 4월달에 여기도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내용만 많지. 4월달, 6월달 그때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문제 96페이지 봅시다. 96페이지 시행 방식 등 해가지고 1번 토지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토지개발 사업은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할 수 있다. 세 가지가 있죠. 맞죠? 2번 수용 사용 방식은 토지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대비해서 현저히 높은 경우 시행하는 방식이다. 아니지. 수용 사용은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지. 지가가 높으면 환지. 틀렸고요. 그리고 수용 사용 방식은 대지로서 효용 정진과 공공세 정비를 위해서 지목 형질 변경, 공유 설치 변경, 대지로서 효용 정진 그 말이 딱 넘으라고요. 환지. 틀렸죠. 늘 당해 도시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공급 나왔네.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공급 이게 필요하면 그거는 수용 사용. 5번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 혼용 시행할 경우 각각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해서 사업 시행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분할 혼용, 미분할 혼용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분할 혼용도 할 수 있고 미분할 혼용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 있다 그래야지. 그래서 기억하고 미역 두 개 맞았어요. 2번 토지상한 채권 옳은 거 1번 채권은 타인에 이전하지 못한다. 이전한다죠. 기명식, 무기명식. 기명식. 3번 채권의 이자는 누가 정한다? 발행자. 예, 모든 채권의 이자는 발행자가 정한다. 4번 토지개발구역 토지소유자 시행자가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할 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건설산업기업에 따른 공제조합의 지급 보증받아야 한다. 누구라고?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 누구라고? 민간이라고. 민간은 부도날 수 있으니까 지급 보증받아야 한다? 당연하고. 5번 채권의 발행 규모는 다 건너뛰고 얼마 넘지 마라? 2분의 1 넘지 마라. 그 숫자 암기해야 돼요. 채권 발행 규모는 2분의 1 넘지 마라. 옳은 것은 4번이요. 3번 원형지 공급개발 틀린 거 1번 원형지는 토지개발구역에서 토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예요. 미조성 상태의 그게 원형지입니다. 2번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내. 맞네요. 3번 원형지 개발자인 지자체는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내에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예, 지자체가 투기합니까? 안 한다니까. 국가 지자체는 기간 필요가 없어요. 국가 지자체는 기간 필요가 없음. 4번 토지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 개발 승인할 때 교통체력의 기반 설치 등에 대한 이행 조건 붙일 수 있다죠. 조건부 승인할 수 있다니까. 5번 원형지를 공자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 개발자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 방식이며 학교 용지하고 공장 용지는 경쟁입찰, 이외에서 입찰되면 다시 수의계약. 다 틀린 것은 3번이고요. 거기까지가 이제 수용 사용 방식이고 그러면 이제 환지 방식 296페이지 보면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 환지는 정전 토지에 가름해서 공사 끝나고 새로운 토지를 주는 게 환지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A가 토지 가지고 있다 끝난 다음에 저 땅 대신에 이 땅을 주는 거, 이 주는 걸 보고 우리가 환지 처분한대요. 주는 걸 환지 처분한다. 그러면 시행되는 A한테 공사 끝나고 땅 줄까 말까를 공사 시작하기 전에 환지 처분할 걸 미리 정하는 계획, 환지 처분할 걸 미리 정하는 게 이게 우리는 환지 계획이요, 환지 계획. 그러면 환지 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그러면 첫 번째, 자, 시행자가 A한테 땅 줄까 주랍니다. B가 있습니다. 줄까 주지 말랍니다. 여기 소유자 C가 있습니다. 임차권자 D가 있습니다. C한테 땅 줄까 주지 말아요. 얘는 주라.
소유자는 주지 말라는데 임차권은 주라.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러면 줘야 돼요. 같이 이렇게 주지 마라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얘도 주지 마라. 얘는 주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 개는 땅 준다. 몇 평 줄까? 하나, 둘, 셋, 세 개는 땅 안 준다. 땅 안 주면 뭐 해야 돼요? 청산인데 청산. 그래서 환지기는 첫 번째 저 지역이 이렇게 바뀝니다. 해가지고 첫 번째 뭐 만드냐 그러면 환지 설계를 만들고, 두 번째 A는 땅 준다. 몇 평 줄까? 이게 필지별이에요. 필지별로 뭐가 나오냐 그러면 환지 명세가 A는 몇 평 이렇게 나온다고. 세 번째 B, C, D는 환지 안 하고 돈 줘야도 부지정이니까 청산해야죠. 그러면 어떤 필지가 어떠한 권리가 청산 대상이 돼서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서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도시개발사업하는데 총 면적입니다. 총 면적이 300만 제곱미터다. 소유자한테 돌아가는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는 시행자가 200만원 주겠다. 그러면 100만원 안 주겠다. 안 준다. 보류. 남겨놓은 땅 보류지. 그러니까 이게 총 면적에는 땅 종류, 환지, 소유자한테 줄 거냐? 남길 거냐? 남겨놓은 땅이 100만 제곱미터는 남겨놓는다. 100만을 남기는데, 남기는 목적이 뭐냐? 남기는 목적이 도로 만들고, 도로, 학교, 공원, 주차장, 그런 거 우리가 공공시설 용지로 남겼다. 얼마? 70만 제곱미터를 남겼다 합시다. 그리고 공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남긴다. 한 30만을 남겼다 합시다. 이렇게 남겨놓은 땅은 전부 다 보류지인데, 공공시설 용지로 남기는 것은 그냥 보류지, 명칭이 없어요. 근데 비용 충당 무슨 얘기냐? 이 시행자가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여기를 갖다 쓸모없는 땅을 쓸모있게 바꾼다. 이 공사하려면 돈 들어간다고. 돈을 토지 소유자한테 현찰을 받는 것이 아니고 땅으로 벌어요. 땅으로. 그 땅입니다. 비용에 충당한다. 대체하기 위해서 남겨둔 땅. 이걸 보고 우리는 대신한다. 대신할 채. 비용에 대신할 땅에서 채비지. 이거는 시행자가 이 땅을 팔아야만 그거 가지고 비용 쓴다고. 그래서 채비지는 뭐가 되냐 그러면, 채비지는 시행자 자기 땅. 그러니까 네 번째, 채비지를 얼마 남길 것이냐, 보류지를 얼마 남길 것이냐, 채비지, 보류지 명세가 나와야 되고, 다섯 번째, A가 이렇게 토지 가지고 있다. 시행자가 뭐라 하냐, A한테. 자, 내가 원래 네가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토지를 줘야 되는데 내 말 좀 들어봐라 해가지고, 내가 여기에다 이렇게 건축을 한다. 건축을 아파트 짓는다. 상가 짓는다. 너 이 땅 대신에 내가 이렇게 건축물 일부에다 구분 소유권을 주고, 밑에 있는 대지의 공유 지분 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A가 오케이. 그럼 이렇게 준다고. 아파트나 상가 준다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 이런 걸 보고 입체환지. 이런 내용들이 환지계획이요. 첫 번째 환지 설계, 전후 설계도 만들고, 땅 준다, 몇 평 줄까? 필지별 환지 명세. 땅 안 준다, 청산해야 돼요. 필지별, 권리별, 청산자, 토지 명세, 채비지, 보리 명세, 입치환지에 관한 사항. 그럼 여기 좀 더 자세히. 자, 저기 A가 땅 가지고 있다. 공사하기 전에 얼마 가지고 있냐? 100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지분이 100보다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줄어들죠. 주는 걸 보고 우리가 간부. 줄어드는 율, 간보율. 이 내용만 놓고 보면 간보는 어때요? 간보율은 저 내용 놓고 보면 몇 프로입니까? 자, 총 면적이 얼마요? 300만 분의, 자, 빠져나가는 게 뭐가 빠져나가요? 보류지. 가장 단순한 등식. 보류지 면적이 얼마요? 100만이요. 여기다 곱하기 100, 율로 해야 되니까 100분이라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간보율. 그러면 이 간보율만큼 토지 소유지 면적이 줄어드니까
왜 줄어들어? 그게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한테 부담을 해야 될 땅이에요. 그래서 감보율은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 부담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담률 몇 프로냐, 감보율 몇 프로냐, 자기 땅에 줄어드는 비율이 몇 프로인가 이런 얘기예요. 계산 나중에 할 것이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감보율을 40% 예를 들어서 40% 잡은다 그러면 100 가지고 있는 애는 얼마를 받는다? 60. 근데 이게 기준이요. 그럼 여기서 100이라는 숫자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6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행자가 만듭니다. 얼마를 줄까? 60을 준다. 아니다. 너무 크다. 40만 주자. 너무 작다. 90을 주자. 소유자가 주지 마라 그런다. 뭐 준다? 차라리 원하니까 아파트 주자. 이렇게 한 필지에다 60 주는 애한테 60 준다. 이걸 보고 정전하고 똑같이 준 적응환지예요. 적응환지. 이거는 너무 조금 줬으니까 감환지라 그래요. 크게 줬으니까 증환지라 그래요. 안 줬으니까 환지 부지정 한다고 그래요. 이걸 보고 이렇게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 준다. 이거 뭐라고요? 입체한지. 이렇게 입체한지 한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시행자는 적응한지 했으면 원래 60 받을 애한테 똑같이 60이 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청산에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똑같이 줬으니까. 가만히 했으면 땅을 너무 조금 줬어요. 60주리한테 40밖에 안 줬으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시행자는 청산금을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교부해야 되고. 너무 많이 줬네? 청산금을 받아야 돼요. 환지 부추정했네? 청산금을 줘야 되겠죠. 입체한지 하면 이건 모르지. 이렇게 해서 한 필지에다 뭐 할 거냐 이렇게. 자, 적응한지냐, 증한지냐, 감한지냐, 부지적이냐, 입체한지냐. 이 계획을 만들어서 먼저 이거를 딱 결정을 짓고 사업을 해야 돼요. 이게 환지 계획. 296페이지 보면 환지계 작성 인가해가지고 1번 환지계 작성자. 환지 계획은 누가 만듭니까? 누굽니까? 당연히 시행자지. 시행자는 도시와 사업의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에 시행하면 환지를 작성해야 된다. 시행자는 환지 방식하면 반드시 환지계 만듭니다. 그 다음에 환지 계획 2번 중요하지 않고 기존, 그 기준은 6월달에 봅시다. 6월달에. 이 규칙까지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서 간혹가다 규칙이 나오거든요. 6월달에 보고 법 0까지 공부하고 규칙은 해서는 안 되는데 거기서 간혹 나오니까 6월달에 보고 2번 환지계획 내용 넘어가세요. 시행자는 도시와 사업의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하려면 다음 사항에 포함된 환지계 작성해야 된다. 환지계 내용 박스 잘 나옵니다. 그건 암기하면 안 되고 이해해야 돼. 이해. 첫 번째 설계 만들고 환지 설계. 두 번째 준다 몇 평 필지별 환지 명세. 세 번째 안 두고 돈 준다. 필지별 권리별 청산자 토지 명세. 네 번째 시행자 몫 얼마냐 체부지 보리 명세. 다섯 번째 아파트 준다. 입체한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토부 행위 정하는 거 거기까지만 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환지계 포함된 이 규칙인데 이 규칙도 간혹가다 나오는데 우리는 나중에 어디 보냐 그러면 맨 밑에 4번이죠. 4번 평균 부담률 비례율이면 비례는 시험 문제는 비례율이 개발법에서 계산 문제 나오는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 개발법하고 여러분은 관계없어요. 나중에 도정법 가게 되면 도정법에서 비례율 따위 비례율.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갑이 토지 건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정비. 이거는 정비 사업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정비 사업에서는. 정비 사업 한다 그러면 정비 사업은 자, 갑이 가지고 있는 정정 가격이면 정정 가격. 이 정정 가격 따지요. 정정 가격에다가 여기를 싹 철거하고 정정가격 얼마인데 이 지역을 싹 철거하고 시행자가 다시 이렇게 건물을 다시 지어서 가격이 이렇게 다시 줄 거예요. 그러면 정정 가격은 얼마고 새로 지은 이게 분양이죠. 분양. 새로 지은 분양 가격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이제 비를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정 가격이 얼마짜리냐? 100원짜리다. 그러면 새로 분양받은 게 얼마짜리다? 150원. 내 거 100원 주고 얼마 받는다? 150원 준다. 그러면 이거 비례율 몇 프로입니까?
율 그러면 100분이 돼야 되니까 곱하기 100 그러면 비율 몇 프로요? 150%. 그러면 어떻게 해서 150이 됐겠는가? 어떻게 해서? 분양 가격은 150인데 여기다 뭐를 써가지고? 공사 비용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비용을 얼마 썼는가? 비용을 마일에 40원 썼다. 그러면 순수한 가격이 얼마 됩니까? 이게 110원 되겠죠. 그러면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110%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원래 얼마짜리였는데 100원짜리인데 이거 놓고 공사하게 되면 얼마짜리 된다? 110원짜리 된다. 이익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얼마 이익 나요? 10원. 이러면 사업성이 있다요. 그러니까 비례율이 100보다 크면은 사업성이 있는 거고 비례율이 100보다 작으면 내 거 100원짜리 주고 나중에 얼마 받는다? 90원짜리. 그러면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비례율은 여기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자, 갑이 지금 내가 종전가 얼마짜리 가지고 있다? 100원짜리 가지고 있다. 끝난 다음에 얼마 받을 거냐? 여기에다 곱하기 비례율 110을 갖다 곱한다고. 그럼 얼마짜리 받는다고? 110원. 이게 우리가 말하는 갑의 권리가예요. 권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이런 내용들은 여기서보다도 물론 여기서 쓸 수 있겠지만 정비법 가서 쓰는 말이에요. 정비법 가서.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비례율 이렇게 표현한다 이 얘기고요. 옆에 보면 토지 부담률 그게 뭐라고? 감보율 위에서는 감보율 줄어드는 율 그만큼 줄어든다. 줄어든다 그 말은 토지 소유를 그만큼 땅으로 내놔야 된다.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 감보율 부담률 뭐라고요? 예. 총 면적이 얼마인데 300만인데 얼마만큼 빠지느냐 그게 빠지는 비율 그게 감보율 부담률 이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만 하시고 이런 것은 이제 6월 달쯤 가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입니다.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여기서부터 잠시 쉬고 합시다.